자, 끝으로 5부 배포 과정입니다. 자, 32장 안드로이드 마켓에 배포하는 과정인데요. 배포를 하려면 개발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인증키를 발급받아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클립스를 통해서 쉽게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숙한 개발자를 위해서 터미널 명령을 이용해서 앱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에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로드하고 배포하는 사례를 저희 연구원이 직접 해보고 기록을 잘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배포 실무 및 단말기 실험, 그러니까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배포를 하는 실제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앱 버전을 또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뭐 매니페스트에서 설정해야 될 뭐 API 레벨들 주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키를 발급을 받아서 배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물 단말기에서 배포된 거가 잘 작동해서 설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실험을 해본 것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디버깅, 이제 단말기 실험을 해봤더니 예기치 않게 오류가 있다 그럴 때 디버깅하는 과정, 그 다음에 디버깅하고 나서 2차 배포를 다시 해야겠죠. 그 과정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2장 안드로이드 마켓의 배포.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앱 인증키를 발급을 받고 앱을 마켓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배포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실물 단말기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발자로 먼저 등록을 해야지 앱에 배포를 할 수 있죠. 그 배포하는 마켓은 안드로이드 마켓이고요. 이 위에도 뭐 국내 같은 경우는 T마켓이나 뭐 이런 사설 마켓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는 먼저 어디를 배포하든 이쪽은 기본적으로 배포하시는 게 마케팅하는 데 유리하실 겁니다. 자, www.android.com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마켓 버튼을 클릭을 하죠. 좀 확대를 해볼게요. 뭐 홈페이지는 나중에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게 있겠죠. 이 버튼을 클릭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집필 당시에는 이제 앱에 등록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문구와 함께 배포를 하려면 Here 이 버튼을 클릭을 해라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Here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죠. 그래서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계정이 없으면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Create a new account, Create an account now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구글 계정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홈페이지 사용법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어카운트라는 화면에서 Create an account,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이메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는데, 잘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하든지 아니면 메모를 잘 해놔야겠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정이 뭐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인이 됐네요. 그리고 Click here to continue 버튼을 클릭을 하나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인증서를 구글 같은 경우는 계정 신청을 하고 계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증서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아까 구글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을 아이디로 입력을 했죠. 그 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클릭 히어라고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이 발송됐다. 인증서에 대한 메일이 발송이 됐다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메일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메일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인증이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메일에 대해서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이메일 어드레스 베리파이드, 이메일이 니께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개발자 계정에 대한 등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이어서 클릭 투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죠. 여기 보면 이제 게팅 스타트에서 이제 스텝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개발자 이름 입력하고 아까 썼던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뭐 기타 정보 뭐 URL이나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컨티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뭐 상세한 항목들은 이제 여기 본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떤 거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할 때 참고사항이 있죠. 국가번호 입력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한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Register as a Developer, 개발자로 등록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등록비가 $25 지필 당시고요. 나중에는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티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컨티뉴 버튼을 클릭을 했죠. 그러면 구매 쪽이니까 뭐 카트를 클릭을 한 건가요? 컨티뉴 버튼을 클릭을 했죠. 컨티뉴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이제 구매할 항목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쇼핑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디벨로퍼 레지스터 피를 이제 지불을 하겠느냐라는 안내문이고, 금액은 $25. 그리고 뭐 이메일 정보 나올 거고, 로케이션하고 카드로 결제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뭐 기타 등등 항목들이 나오면 입력을 한 다음에 뭐 Agree and Continue 버튼을 클릭을 해야겠죠. 항목들에 대한 거는 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넘어가면 또 이런 화면이 나타나서 아직 결제 과정 중이죠. 그래서 Place your order now 해서 이제 주문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카드 결제 정보까지 다 입력을 했으니까 결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다 완료가 되면 Thanks에서 이제 다 됐다,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돌아가는데, 안드로이드 버튼이 어디 있나요? 디벨로퍼 사이트 이 버튼을 클릭을 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마켓 페이지로 들어가면 라이센스에 대한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읽어보시고 동의 체크한 다음에 I agree continue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등록 과정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죠. 그래서 업로드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건데,
앱을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을 이제 다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인증키 발급, 인증키를 먼저 배포용 인증키를 발급을 받아야 될 텐데, 자, 이클립스에서 앱 인증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본사에서는 이제 인증키를 보관할 경로로 이 경로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앱키 폴더를 하나 생성을 했다는 거죠. 키툴즈라는 그 앱키 폴더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또 하나 생성을 했네요. 그래서 키툴즈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두고 실험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소스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컴파일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툴 메뉴에 먼저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을 하면 이제 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 중에서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쭉 가시면은 안드로이드 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Export Signed Application Package,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사인까지 해서 배포를 한다는 거죠. 엑스포트 하겠다는 거고요. 그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제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Export Android Application이라는 대화창이 나타나고, 배포할 프로젝트를 아까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라고 자동으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Next라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키스토어 셀렉션, 키스토어를 이제 처음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거 쓰면 되고요. 가지고 있으면 위에 있는 Use Existing 키스토어라고 선택을 하고, 현재 처음 생성한다라는 가정하에서 Create New 키스토어라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할 폴더를 브라우저로 선택을 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 적당히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키스토어로 사용할 패스워드를 임의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케이션으로 키스토어 위치를 정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로케이션을 잡고 파일명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호를 6자리 이상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죠. 넥스트 버튼을 위해서 클릭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면 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생성할 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죠. 알리아스 항목에 이름 입력하고 패스워드 다시 입력을 하시고, validity라는 거는 이제 몇 년 동안 이 인증서를 유효하게끔 하겠느냐, 뭐 끝을 정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뭐 1000년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name과 그리고 유닛 입력하시고, organization 그 부서죠. 부서를 입력을 하고, 뭐 회사명을 입력을 하고, 단체나 회사명, 그 다음에 뭐 강남구 신사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서울, 그 다음에 컨트리 코드는 KR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표준입니다. 앞단에서 뭐 KO라고 이렇게 입력한 경우도 있는데요. KR이 맞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스텝을 보시면 이제 저장할 APK 파일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거죠. Destination APK 파일, 저장할 폴더를 뭐 브라우저 버튼 이용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본 사례에서는 아까 만들었던 키툴즈 폴더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test.apk 파일을 저장하겠다.
인증선 아까 1000년이라고 잡았으니까 1000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키스토어라는 파일도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test.apk 파일이죠. 정확하게는 확장자가 숨어 있는 상태고요. 안내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test.apk 파일이 생성이 됐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컨텍스트 메뉴에서 사인드 메뉴를 클릭을 좀 축소를 해볼까요? 이 과정은 아까하고 동일한 과정인데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과정이네요. 만약에 이제 이미 배포된 게 있으면은 유저 익스팅 키스토어라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항목을 선택하면 이제 사용할 계정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알리아스를 선택을 해서 패스워드 입력해서 배포할 앱을 사인한 상태에서 앱을 생성을 한다는 거죠. 이 창에서. 자, 그리고 뭐 그 과정은 계속 똑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위에 있는 이전에 있는 키를 사용할 경우는 ID 선택하고 패스워드 선택하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 이렇게 정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 누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터미널을 이용해서 앱 인증 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MS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의 맥OS 같은 개발자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실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명령 프롬프트 또는 터미널을 실행한 다음에 mkdir 명령이 도스에서 폴더 만드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통해서 앱키 폴더를 똑같이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cd 명령을 이용해서 그 폴더로 이동을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키툴 명령이 이제 앱키를 생성하는 명령인데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앱키 명령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먼저 이동해 왔죠. 사용할 폴더를 이렇게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본 사례는 이제 키툴이라는 명령을 아무 폴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키툴 한 칸 띄우고 다시 gen 키 키를 생성을 한다는 거죠. 제너레이팅을 한다는 거고, 다시 v 버거스라는 거고, 로고를 뿌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키스토어를 생성을 한다. 어느 폴더에 테스트라는 폴더 밑에 파일명은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좀 오른쪽으로 와서 한 칸 띄우고 알리아스 해서 알리아스 명을 입력을 하죠. 그 알리아스 명은 이거는 한 칸 띄운 게 아니고 연이어진 한 줄의 명령어입니다. 한 칸 띄우고 알리아스 언더바 아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키 arg라는 거는 RSA라는 이전 장에서 한번 설명했죠. 암호화 방식이니까 RSA 방식을 사용하고, validity는 여기서는 만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키를 입력을 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이클립스에서 본 화면처럼 뭐 이름을 입력해라, 그리고 뭐 조직을 입력해라, 그 조직 이름을 입력해라 라는 거를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시군구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자리 코드는 KR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KR을 입력을 했는데 뭐 안내문이 이렇게 나오면은 맞습니까? 라고 하면 yes라고 해서 엔터키를 눌렀고요. 그러면
생성 중 해서 로그가 해서 이제 생성 중 로그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키 암호를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면 키 암호, 키스토어에 대한 암호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키는 이제 생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터미널 통해서. 그 다음에 패키지를 배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프로젝트 선택을 해서 콘텍스트 메뉴를 연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안드로이드 툴즈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위에 두 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 Export Unsigned Application, 아직 사인이 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APK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는 거죠. 배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면 지정된 폴더에 키스토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배포 과정에서 엑스퍼트 프로젝트 과정이 아직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앱 파일명은 이제 테스트라고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죠. 그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뭐 ID 플러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키스토어 툴 파일하고 그 앱 파일하고 배포할 아직 사인이 안 된 앱 파일이죠. 이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생성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을 이용해서 배포분의 앱 키를 사인하는,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와서 이제 앱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지금 생성된 상태고요. 짜르 사이너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짜르 사이너 한 칸 띄우고 버버스 한 칸 띄우고 다시 키스토어 파일명을 경로하고 파일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연이어서 테스트 슬래시 test.apk, 그 apk 배포 파일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한 칸 띄우고 알리아스명, 키 알리아스명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로고들이 쭉 나오죠. 에딩에서 여기 파일에 이제 인증을 씹는 거죠. 사이닝에서 요 사례를 보시면 사이닝에서 이미지나 이런 아이콘들까지도 전부 다 사인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리소스까지. 그래서 보안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이제 배포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배포에 대한 설정을 해야겠죠. 자, 다시 마켓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계정은 뭐 로그인한 상태이고요. 아까 그 화면에서 업로드 버튼이 있다 그랬죠. 이 업로드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APK 파일, 배포본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할 때는 이제 창이 이렇게 집필 당시에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게 애플리케이션 APK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고, 두 번째 게 스크린샷, 그 응용 프로그램에 안내하기 위한 스크린샷, 그 다음에 뭐 프로모션 그래픽, 그렇게 세 가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찾기에서 APK 파일을 찾고 업로드 버튼 클릭하면 이제 업로드 되는 거죠. 자, 스크린샷이나 뭐 기타 등등 정보를 입력할 때는 그때그때 이 개발자 사이트에서 그 제시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대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320에 480 사이즈로 이렇게 올리라고 했죠. 아니면 좀 더 크게 하려면 뭐 이렇게 올려라. 그리고 24비트 PNG 포맷이나 또는 JPG 포맷으로 올려라 라고 했고, 알파 값은 사용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표준에 맞춰서 공동으로 배포하는 마켓이니까
표준에 맞춰서 배포를 하는 게 개발자로서의 매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앱 파일을 찾아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경로가 이제 잡히면은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업로드 과정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딩해서 앱의 크기에 따라서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집필 당시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올리는데 용량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메가, 이제 100메가 정도가 넘으면은 업로드를 못 한다거나, 그리고 구형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내장 메모리가 뭐 70메가, 90메가 뭐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메가짜리 앱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거나 그런 좀 단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개선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에는 패키지명이죠. 패키지명이 나오고 뭐 용량이 얼마다, 그리고 버전이 어떻게 되고 앱 이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아이콘도 나타날 거고요. 뭐 다시 삭제하려면 이제 리무브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올리시면 될 거고, 뭐 스크린샷에 대한 부분도 뭐 찾아보기에서 올린다는 과정이 나타날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그래픽도 역시 첨부해서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배포할 때 리스팅 디테일에 보면은 adding language라고 있는데, 뭐 배포를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배포를 하고자 할 때는 add language 버튼을 클릭을 해서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서적을 참고를 하시고, 퍼블리싱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배포할 국가, 이것도 나름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한국에만 배포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택 인포는 뭐 사이트 주소하고 이메일하고 폰 번호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항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퍼블리시가 바로 퍼블리시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집필 당시는 그런 그 안드로이드 마켓 사이트가 조금 버그인 것 같은 부분이 보이긴 했는데, 저희 연구원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근데 퍼블리시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게 응용 프로 그 어플에 대해서 unpublished라고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배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정 화면에 와서 이렇게 퍼블리시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더니 이 상태가 이제 퍼블리시드 된 상태로 리스트에 올라오더라라는 거를 사례를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한 다음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 화면에서 뭐 errors, 커멘트 버튼도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errors 버튼도 눌러보시면은 뭘 관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에러 리포트를 이 안드로이드 개발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아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충돌난 게 뭐 몇 번이다, 뭐 프리즈 된 게 중단된 게 그 단말기가 멈춰버린 케이스가 뭐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이제 버그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배포를 중지를 할 때는 이제 unpublish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unpublish
되라고 나타나죠.